사람들은 치명적 외교 참사가 복잡한 협상 테이블이나 밀실 회담에서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고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자정이 넘은 시각, 새벽에 침대 위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1950년대 낚시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낚시 중에 방귀를 낍니다. 뿡! 뿡! 그러자 옆에 있던 정치인이 말합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최악의 맹목적 아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꼽혀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대한민국 외교 무대에서 이러한 코미디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새벽 시간 SNS에 가짜 뉴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린 건 아니죠. 공유한 거죠. 위안부와 홀로코스트까지 거론하며 이스라엘을 공개 저격했죠. 더 심각한 건 그 영상의 출처입니다. 반미 반이스라엘 극단주의 계정의 게시물을 일국의 지도자가 검증조차 없이 인용한 거죠. 게다가 시기도 맞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어린이 시체도 아닌 교전 중 발생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결국 수교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강력 규탄한다라는 이례적인 항의까지 날라왔습니다. 한 정치인의 오래된 신념과 가벼운 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좀 달라졌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자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된 겁니다. 빠르게 수습하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었다.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바로 현대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외교는 사이다 같은 감정 표출이 아니라 냉혹한 국익의 계산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현실주의적 국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도 쉐쉐한다고 했고 북한에는 사과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자국민을 3에서 4만 명 정도 학살한 이란 정부에도 규탄 성명을 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대변을 매화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그 매화에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니죠. 지도자 주변에 맹목적인 찬양만 남을 때 그 청구소가 오로지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이 발생하죠.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수습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